우리 그 고대 무역은 제가 여러 내용을 해드리지 않고 선진국과 후진국이 어떤 물품을 교환하는지 큰 틀로만 봤고, 그 다음에 뭐 굳이 했던 거는 뭐 발해 그 무역로 정도, 이 정도를 좀 했던 것 같은데, 고려 시대는 그러니까 핵심으로 봐야 될 게 무역 품목이에요. 품목. 그러니까 수출 품목, 수입 품목, 이런 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죠. 지도를 그리고 하세요. 지도를 그려놓고 여기다 무역 활동 하고요. 여기다 지도를 그리시죠. 그리고 이걸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송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고려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같이 해봅시다. 여기에 뭐 일본이 있고요. 여기에 거란이 있겠죠. 거란이 만든 나라는 요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여진이 있다고 봅시다. 이건 금이 만들어주죠. 자, 그러면 하나씩 보실게요. 고려의 최대 무역 국가는 어딜까요? 송이죠. 우리 거란 갈 때도 맨날 송과 국교를 단절하겠다. 송과 국교를 단절하겠다. 그러면서 계속 하죠. 고려 최대 무역 국가는 송입니다. 송. 그리고 송과 무역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항구는 어딜까요? 저 여기 병난도죠. 여기다 쓰세요. 병난도. 병난도는 어디에 있는 거죠? 개경에 있죠. 그러니까 개경에 예성강이라는 강이 흐르는데 예성강 하구, 거기가 병난도예요. 예성강 하구, 여기가 병난도입니다. 자, 그럼 최대 무역 국가는 송인데, 제가 다 이상한 걸 한번 해볼 테니까 보세요. 병난도를 출발한 배가 덩저우에 도착했어요. 병난도를 출발한 배가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덩저우에 도착했어요. 또 하나는 병난도에 출발한 배가 밍저우에 도착했어요. 이게 항저우죠. 항저우.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가 밍저우예요. 여기가 덩저우고. 그럼 한번 보죠. 네, 써볼게요. 여기가 덩저우예요. 여기가 밍저우죠. 병난도를 출발한 배가, 자 보세요. 병난도를 출발한 배가 10개가 있는데 9척이 덩저우에 도착했다. 이게 1이라고 봅시다. 배 10개가 출발했는데 9개가 덩저우에 도착했다. 이게 1. 2는 10개가 출발했는데 9개가 밍저우에 도착했어요. 이건 어떤 시대일까요? 밍저우에 도착했던 시대는 남송 때예요. 남송. 근데 북송이라는 말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남송과 비교하기 위해서 남송전을 뭐라고 해요? 북송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 이 병난도에서 덩저우는 북송 무역로야. 병난도에서 밍저우는 남송 무역로다. 우리 여기 금나라가 커지고 송을 공격해서 송이 남송이 되고 그런 거 얘기해 줬죠? 1127년에 남송 무역로다.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그 해드린 예를 잘 보셔야 돼요. 배가 10개가 출발했는데 병난도에서 9개가 덩저우로 도착한 시기와 9척이 밍저우로 도착한 시기가 있을 때 실제로 있었던 사실을 골라라. 그러면 이게 고려 전기라고 보셔야 되고 이쪽은 고려 후기 쪽이에요. 그러니까 중기 이후니까. 그런 걸 구분을 좀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송과의 무역 품목을 좀 보죠. 여기 송이 있고 여기 고려가 있어요.
어, 고려가 송에게 수출하는 게 있을 것이고 송으로부터 수입하는 게 있겠죠.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 얼마나 재수없게 나오는지 봐요. 송의 자 고려의 입장에서 수출 품목이 송의 입장에서는 수입 품목이 되죠. 그러니까 주어가 송이냐 고려냐에 따라서 수출 수입이라는 단어가 바뀌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고려를 주어로 쓰지 않는다. 이해돼요? 고려 시대에 송은 고려로부터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주어는 송이에요. 자, 이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금, 은, 나전, 칠기, 화문석, 인삼목. 나전, 칠기, 화문석, 인삼. 인삼은 고려의 대표적 수출 품목입니다. 화문석은 뭐예요? 돗자리 같은 거예요. 그 왕골로 짜은. 왕골은 뭐예요? 대나무예요.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 본인이 내가 수업을 듣는데 단어가 잘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 그러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야. 그거는 단어를 모르는 건 뭐 때문에 그런다 그랬죠? 제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많이 안 하신 거예요. 대학이 문제가 아니야 이거. 그거는 본인이 대가를 지불해야죠. 비단, 약재, 서적, 자기 이런 것들이 고려의 입장에서 보면 수입 품목이 되는 거죠. 송으로부터 수입 품목. 송은 고려에게 이거를 뭐 하는 거고 수출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거란과 여진을 좀 볼 텐데 얘네들은 같이 묶어서 가셔도 돼요. 따로따로 안 하셔도. 거란, 여진, 그 다음에 고려. 자, 고려가 거란 여진에게 주는 게 있고 거란 여진이 고려에게 주는 게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여기 칠판 보면서 하셔도 돼요. 뭘 주죠? 농기구, 곡식, 문방구, 농기구, 곡식, 포목. 그러니까 농기구, 곡식은 공통점이네. 그 다음에 받는 게 뭐예요? 은, 모피, 말. 은, 모피, 말이네. 근데 상식적으로 모피, 말 들어가면 이게 저쪽에서 들어오는 거겠죠. 설마 우리가 여진에게 말을 수출하고 이러진 않겠죠. 한번 보죠. 농기구, 곡식, 뭐 포목 이런 게 있다. 문방구 쓰지 않아도 돼요. 이거는 은, 모피, 말 등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일본을 좀 보죠. 고려가 일본한테 주는 건 뭐야? 일본이 고려에게 주는 건 뭐고? 고려가 일본한테 뭐가 넘어가죠? 곡식, 인삼, 서적 이런 게 넘어가죠. 이 서적 같은 경우는 이건 중국에서 들어온 게 일로 넘어가네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주는 건 뭐예요? 유황? 우리 중국에 가면 그 유황 온천들 있죠. 그 막 누런 거 있잖아요. 유황이 어디다 써요? 유황을? 찜질방에 써요? 유황이 사람 몸에 되게 좋죠. 그렇죠? 뭐 약재로도 쓰고 뭐 그 유황으로 그 뭐 오리찜 같은 것도 해서 먹고 그러더라고요. 약재로. 유황오리라고 그래서. 그다음에 수은은 있는데 수은은 어디다 써요? 이것도 먹어요? 이건 제가 이제 공대생 분들이 알려준 건데 제가 알려달라고 하니까 알려주셨어요. 그 수은이
청동으로 이렇게 불상을 만들잖아요. 그럼 금을 입히죠. 그때 접착제 역할 같은 거 한대요. 그런 역할도 있고 또 수은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그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뭐 그 옛날에 보면 터미네이터 2 보면 막 이렇게 막 뭐 움직이는 거 있죠. 막 그렇게 막 은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식으로도 장난감 같이도 쓰이고 그랬대요. 고려 시대 때. 그런 공대생들이 가르쳐 준 거예요. 아무튼 뭐 그랬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라비아. 이 아라비아가 고려가 아라비아에게 뭘 줬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이게 이제 뭘 줬느냐는 중요하지. 아라비아가 고려에게 뭘 줬느냐, 고려가 아라비아에게 뭘 줬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고려에 있던 걸 그냥 가져갔을 테니까. 이게 그대로 보면 아라비아 보면 수은, 향료, 산호 이런 거 그런 게 들어오는 거죠. 헷갈릴 수 있으니까 밑에다 쓰죠. 향료, 산호. 이게 여보세요. 이것 때문에 코리아라는 이름이 서방에 알려져요. 고려. 너 어디 갔다 왔어? 코리아. 그래서 알려져. 코리아가 서방에 알려지게 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수출품, 수입품 이런 거 할 때 어떤 나라가 주어인지 잘 보면서 하셔야 돼요. 송이 주어인지 고려가 주어인지 이런 거 주어 같은 거 보면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